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말정진 전부 정진하신다고 애쓰셨죠. 무르공덕을 많이 지으신 겁니다. 꾸준히 정진하시면 공부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꾸준히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할 차례가 77쪽 할 차례거든요. 앞에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챕터라서 76쪽까지 쭉 한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들 이거 자신 나가까이 보이세요.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이 성립이래. 그렇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습이 없는데 언제란 말이 어찌 성립이 되느냐 말이요. 성립 안 되지. 예,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이놈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더 문제라. 예, 우리가 이놈을 가졌다고요? 성립이 되든 말든 내가 관심하면 그만이겠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다행히 호공이란 말이요. 이놈을 호공이라고 해도 좋아, 성품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어. 그러면 이놈이 언제부터 있었나? 우리들 사람이란 참 대단한 존재야. 사람 하나가 전누리의 존재거든. 전누리와 사람은 하나지 둘이 아니야. 지금 영도와 바닷물과 태평양물은 둘이 아니야. 절대 둘이 아니야. 예, 물은 하나입니다. 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온누리를 대표하는 그 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날 내가 몸뚱이에 들어앉아가지고 쫄려가지고 계속 차별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그냥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온 누리의 주인공 나는, 온 허공의 주인공, 온 누리의 대표자,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본래 없는 것을 붙잡아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덮여 있어요. 분별망상으로 덮여 있어서 그거를 내가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요. 그 잠시가 무시 이래로 오는 잠시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되밟히기만 하면 되죠.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장혜원 보살님이 질문을 해서 그런데, 자, 우리 꿈을 한번 꿔보면 알아요. 꿈을 꿔보면 내가 산도 만들고, 그죠? 지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의식으로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진짜처럼 행동을 해요. 이광수 선생님 꿈인가 그걸 보면은 주인공인 그 스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분하고 꿈에서 아이까지 다 놓지요. 애기까지 다 놓아서. 그러니까 꿈에서 사람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우리가 처음에 딱 오면은, 처음에 이제 오늘 하긴 했는데, 네가 산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하거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나는 지금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사는 조그만 몸뚱이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사는 지구도 만들고 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태양도 만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꿈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눈도 감고 오근을 이렇게 쓰지를 않는데, 그냥 그 의식으로 온갖 걸 다 만들어서 거기서 온갖 일을 다 해요.
대화도 하지, 공부도 하지, 살기도 하지, 화도 내지, 뭐 연애도 하지, 뭐 온갖 거를 다 해. 또 온갖 거를 다 만들어.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나면은 가짜거든. 꿈을 깨기 전에는 전부 진짜예요. 전부 진짜예요. 그게 하나의 그 식으로 만든 건데, 하나의 의식으로 다 만든 건데, 내가 꿈에서 볼 때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안 봅니다. 꿈에서 볼 때 눈 꽉 감고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하는데 온갖 소리를 다 들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뭐냐? 생식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의 꿈은 우리가 잘 때 자는 꿈이고 지금도 꿈속이에요. 꿈속이요. 그래서 깨닫는다, 깨친다, 그 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냐? 각이거든, 각. 이 꿈에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꿈에서 깨어야 돼.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꿈에서 만약에 내가 보고 듣고 막 온갖 걸 육진경계를 다 볼 때, 아, 이거 꿈이지, 이거 변하고 헛것이지, 이 꿈이잖아, 가짜잖아, 이렇게 하면은 깨지요. 그러지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다 가짜잖아, 변하고 헛것이잖아, 변하고 헛것이잖아, 여기에 머물 수 없잖아, 자꾸만 내가 그렇게 해. 그러면 꿈을 깬다 이 말입니다. 생식꿈을 깬다고요. 생식꿈을 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꿈은 밤에 잘 때 꿈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꿈인 줄 알았어. 가짜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내가 몸뚱이 버릴 때도 몰라요. 몸뚱이 버릴 때도,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지요? 그 내가 죽는다. 아, 이거 꿈이구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죽을 때 아, 이거 꿈이네, 진짜 허무하다 이렇게는 할지도 몰라도 이거 꿈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버릴 때 이거 꿈이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꿈이네 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꿈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팽개치자는 거 아니죠. 꿈을 잘 꾸어야 되는 거야. 꿈에서 하는 그 캐릭터를 잘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꿈에서 뭐 잤다가 깼다가 하는 완화자 그런 전 꿈을 꾸기 전이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꿈을 깬 뒤에나 똑같은 하나의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의 불성자리다. 꿈을 꾸든 꿈을 깨든 꿈을 안 꾸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딱 들러붙지만 이 우리의 불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들러붙어. 꿈을 꾸기 전이나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 살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내가 몸뚱이 버려서 꿈을 말하자면 깨는 것도 아니지. 다음 꿈을 꾸는 거지. 계속해서 이어서. 또 내가 죽거나 이 몸뚱이 버리거나 이렇게 해도 이 본래의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있었나? 언제 사라지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다. 이 말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다. 그러니 온누리의 주인공이죠. 온누리를 대표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자존감이 높을 수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요. 지금 그거를 이 챕터에서는 그거를 내가 확 결정을 하고 확 작정을 해야 되는 챕터입니다. 되게 중요한 챕터입니다.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국민이 그가 어떤 분들을 가지고 이리 갈라놓고 저리 갈라놓기 때문에 둘이지. 물론 바다의 이름이야 다르지. 영도와 바다와 태평양 바다 이름이야 다르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지어놓은 거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면 난 이놈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난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부인도 안 해. 난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해. 이거 중요한 설명이에요. 허공과 꼭 같거든.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왜 허공과 꼭 같습니까? 만약 모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하겠느냐 말이요. 만약 모습이 있다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 하면 변개예요. 변개.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놈이 허공이다. 이럴 수밖에 더 있어. 이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예, 선생님,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허공과 같다. 그럼 내 성품이 허공과 같다.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요. 견성, 성품을 보는데, 성품을 보는 1번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허공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분별상에 있으면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성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머물지를 않아야 돼. 생사가 없어야 돼. 일어났다 꺼졌다. 뭐 이런 물체가 일어났다 꺼졌다 뿐만 아니라 감정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사가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도 다 생사입니다. 다 생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정말로 내가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을 보니까 성품이 허공과 같아야 돼. 허공과 같은 거는 텅 빈 자리, 아무런 모습이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견성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내 마음이 무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허공으로 쓰있나 허공으로 쓰있나 허공. 그 일념으로 그냥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딱 분별심 하나를 주지요. 이 먹고 해라. 오로지 이 먹고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나중에 이 먹고가 터지는 순간이 말하자면 허공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의 다 된 것은 아니죠. 이제 십지보살 중에 일지가 되는 초지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봐야 진짜. 그 전에는 워밍업. 계속 그것을 하기 위한 워밍업.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론적인 이치를 내가 공부를 하려면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허공과 같아야 되겠구나. 허공과 같다는 것은 아무런 조그만 모습도 없다는 말이구나. 이거를 딱 알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알 수가 있어. 이런 말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 터득이 되는 거죠. 터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해야지, 절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 몸뚱이랄지, 내가 허공이랄지, 그런데 들어 앉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하나 있어. 움직일 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문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요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려놓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그 새말귀 앉아서 반문 공부 그거 하는 것이 방편 중에 최고의 방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인정을 하려면은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탁 붙드는 거죠. 그것이 형상이 있던 개념적인 것이다. 개념적인 것도 다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개념. 개념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해진 것. 정해진 것은 무조건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야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것이 옳다. 또는 뭐 이념 중에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뭐 어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치우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정하면 찾아낼 수 있지만 모습이 없으니 찾아낼 수 없으면 인정을 안 해. 근데 부인을 하려니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네. 이 자리가 있네.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 자리가 있네. 멍충이가 아니야 내가. 멍충이가 아니야. 보고 듣고 말하고 싫다 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도 있고 똥도 누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도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탁 붙잡고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고 모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허공과 성품이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매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겁니다.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완전히 무념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망심이 사라진 상태에 내가 가야 내가 내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와, 그거 가려면 되게 어렵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머물지 않고 완전히 일념이 돼 있을 때, 무심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렇다 이런 생각이 나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무엇도 변한다 것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꿈이다 이 말입니다. 꿈이다. 근데 난 지금 꿈을 못 깨고 계속 꿈 속에 있네. 왜? 온갖 것에 다 달라붙으니까. 전부 다 진짜라고 달라붙고 있으니까. 꿈을 못 깨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새말귀를 가지시는 분은 항상 이 모든 모습의 바탕인 그 전체성, 허공으로서의 나, 그 누리의 바탕, 누리,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방울에 자꾸만 해서 어쩌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물방울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 물방울이 물이기는 해요. 물이기는 하나 물방울하고 물하고 재료는 같아. 근데 모습이 다르죠. 또 물방울도 전부 모습이 달라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걸 자꾸만 보고 우리는 물방울에만 자꾸 집착을 하거든. 그래서 물방울이 변한다 것이다. 이게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그게 본내거든요. 본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이라고 해요. 그걸 진, 먼지요. 먼지의 성질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가벼워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알지요. 그 햇빛이 들어올 때 문틈으로 이렇게 빛살이 들어오고 다른 데가 어둡고 빛살이 쫙 들어오면 거기 막 먼지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9억 중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진이거든. 계속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우리를 말하면 분별망상이에요. 분별. 쉬지 않고 움직여. 어떤 분이 그래 놨던데 숟가락 한번 뜨는 동안 30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숟가락 한번 딱 올라오는데 30번 이 생각 저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이 생각이 쉬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멍청하죠. 멍청. 무기요. 그래서 무기도 법진에 들어갑니다. 색성향 미촉 법할 때 무기도 법진에 들어갑니다. 무기 멍청한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이 있다면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먼지보다 작은 것이 있어도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청정해야 된다. 해말숙해야 된다. 청정해야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이 허공과 같다. 이 말이죠. 지금요.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복음을 싸고 있다. 마음이 호호와 같다. 이전 어른들로서요. 나도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전 어른들이 말씀하신 건 나와 같은 뜻으로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지. 마음이 호흡을 싸고 있다면 마음과 호흡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있고 호흡은 호흡대로 따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호흡을 싸고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이다, 허공이다, 성품이다, 불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이다. 이름은 전부 달라요. 다른데 이게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 이러면 마음과 허공이 모습이 없으니까 말은 싸고 있다라고 하지만 본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고 마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있고 허공대로 따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허공을 싸고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반야심경을 번역한 것 중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색을 것이라 하고 색성향 미촉법에서 색을 빛깔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마음을 빛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 빛깔 색자를 쓰긴 썼어. 그러나 부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엔 것이라 하고 아래에 갔은 빛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설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마디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지금까지 모습놀이, 명자놀이, 이름자놀이죠. 명자놀이에 그만 우리가 다 찔려 있어 절여 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념, 개념, 종교 이런 것도 다 이름입니다. 뭐 명예, 지위, 뭐 아만상 이런 거 다 이름이죠.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에 붙은 이름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에 붙은 이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쏙 들어가 버려요. 이름을 누가 지었냐? 우리가 지었거든. 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법문을 글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문자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관조반야,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있는데 이 문자반야라는 것이 이름이거든. 이름을 나타내서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우리가 불성짝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은
알든 모르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 이 자리 그거 이래 갖고는 도저히 그것도 지시대명사죠. 그것도 문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욕계에서는 그 음성으로 이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욕계니까 세계 무색계 이렇게 가면 그냥 텔레파시로 연파로 그냥 바로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우리와 같은 세상이다. 우리와 같은 이런 형식을 빌고 우리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솔천에 가면 도솔천의 인연과 조건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전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아. 다 그런 줄 알아.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보는 것 같이 다 그렇게 본다고 착각을 하죠. 착각이. 그게 동원만견, 별원만견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좀 생각이 트이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보던 산하대지, 사람, 풍습, 음식, 관습, 문화, 또 사고방식, 이런 생활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툭 다른 나라에 가보면 집도 다 달라. 그지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관습도 다 달라. 자연 환경도 다 달라. 그러니까 딱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한국하고 다르네. 참 다르게 사네.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거든요. 직접 체험을 하게 돼요. 직접 체험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익숙해서 우리는 몰랐어.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하던 거하고 거기서 하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이 참 가지각색이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만 되는 줄, 온 세상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열리죠.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마음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걸 직접 체험을 하거든. 저는 네덜란드 가서 정말로 그걸 처음에 이제 또 가보니까 제가 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60%, 70%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지평선 잘 볼 수 있습니까? 바다에 가면 수평선은 볼 수 있어요. 바다에 가야 수평선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지평선 못 봐요. 왜냐하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주로 우리들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네덜란드에 턱 가니까 그냥 도심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땅바닥서부터 하늘이에요. 내 눈의 높이가 땅바닥서부터 하늘이에요. 하늘이 엄청 크네. 하늘이 나를 진짜 우리 애가 처음 네덜란드에 하늘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뭔가 했더니 내가 실제로 가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쏙 이렇게 돌면 동네 한가운데서도 지평선이 보여. 쫙 들판이니까. 네덜란드는 보니까 최고로 높은 봉우리가 딱 한 개 있는데 300m라.
여기 300m. 그 뭐 높이도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동산이죠.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산.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도 있네. 그러니까 그 지평선에 끝없이 펼쳐 있는 그린 그래스라고 정말로 그 벌판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정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사부인은 한국에 더 오셔서 보니 내 지평선만 보고 살았거든요. 벌판을 보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전부 다 산이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신 거라.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셨지만 뭐 독일에도 쭉 그렇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늘이 쪼매랗지요. 산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산 바닥서부터 하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과 지구상에서도 엄청 다릅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각 도시마다 또 다르고 그 도시의 또 그 풍습도 다르고 그 부산 사람이 좋아하는 옷 색깔하고요 서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산 사람은 그 해변가에 있거든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색을 좋아합니다. 그 왜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옷 색깔이 굉장히 원색입니다. 그 그림에도 봐도 그렇고 보면 적도 가까이 이렇게 가. 그렇게 그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쪽에는 이 정록 생명이 많는데 저기 유럽 쪽으로 가면 황록 생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구조도 다 다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별상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차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봉 선생님이 반야신경을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예불성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반야신경이라요. 외우기가. 다른 거는 잘 외워집니다. 잘 외워지는데 반야신경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말대로 하면 금방 외울 것 같은데 막 무명도 안발금이라고 하고 또 저기 그 색즉시 공공정시색도 것이라고 했죠. 또 그 다음에 줄이라고 했지. 뭐를 줄이라고 했냐. 한번 보자. 생기 몇 번인다. 철도 없고 지혜도 철이라고 하시고 그래갖고 잠깐만요. 네, 이 모든 줄의 빈모습 이 제법 공상을 제 법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이 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줄, 저런 줄, 이 줄이에요. 이런 줄도 있고, 이럴 줄도 있고, 저런 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선 말고, 어떤 상황. 그걸 줄이라고 하잖아요. 제법 공상을, 그 법자를. 그러니까 이게 또, 색 성향 미 촉법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 요령 그 다음에 안식계 또 의식계 이게 안식 의식 안식 안이 빛을 신이에 그 안식에서 그 의식까지를 보임도 없고 나서 알림도 없으며 또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요거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뜻으로 된 것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해충국사 법계가 해충국사를 어디고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해충국사가 어떤 분인지 좀 읽어줘. 그리고 해충국사의 오온과 백봉 선생님의 그 오온 개공이 정말로 일반적인 해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해충국사는 이제 곧 저기 법계가 그거 하면은 이제 읽어주면 해충국사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 쉴 동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를. 내가 메일에다가 나에게 보내놓고 와야 되는데 안에서 이 공유를 못하겠네. 화면에다가. 잊어버렸어. 메일에다 보내놔가지고 그 메일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화면 공유하는 다른 방법이.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내가 오기 전에 메일로 보내놓으면 그 파일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글 워드라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나? 여기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서 맞아.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볼까? 근데 내가 일부러 16포인트로 해가지고 잘 보이죠? 크기가 잘 보이죠? 네. 글자가. 네. 일부러 16포인트로 했거든요. 아직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긁어서. 바로 공유가 되네. 바로 공유가 돼요? 공유해가지고 카톡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어떻게 하셨는데? 공유에 들어가니까 여기 바로 공유가 된다고요? 밑에 보니까 공유가 나오는데 이 파일이 공유가 된다고요? 파일이 공유가 된다고? 어느 파일 맞습니까? 이 파일이? 이것이? 예. 여기서 지금 공유가 나오는데 밑에 공유에서 여기 카톡 어디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